네, 오늘 이렇게 낮에 밖에 나올 일이 잘 없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덕택에 낮에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3월달 돼서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햇빛도 따뜻하고 혹시나 점심 식사도 하셨는데 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노년기에 만나게 되는 척추질환이라고 주제를 잡게 되었고요. 척추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허리만 생각하시는데 목부터 등, 허리까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흔하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허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척추라고 하면은 뼈랑 물렁뼈가 연결되어 있는 한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들 감자탕 드셔보셨지요? 거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참치캔 같이 생긴 딱딱한 뼈가 있고 그 뼈랑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 물렁뼈를 이제 영어로 디스크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이라고 해서 추간판이라고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추간판, 이 디스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 놈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불편을 겪게 되고 아프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척추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자탕에 여기 반 잘라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보이는 게 단면인데 여기가 앞쪽이 배 쪽입니다. 배. 여기 뒤가 등 쪽이고 등 중간에 허리 중간에 뼈가 만져지는 그 뼈가 요 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육 사이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 그 척추 참치캔처럼 생긴 그 척추뼈 사이에 동그랗게 생긴 물렁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렁뼈가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껍질이 이렇게 있고 껍질 사이에 물랑물랑한 물렁뼈가 들어있습니다. 이 껍질은 약간 질긴 물렁뼈고 안에 들어있는 물렁뼈는 약간 몰랑몰랑한 물렁뼈. 요거를 수액이라고 그러고 그 바깥의 껍질을 섬유태라고 합니다. 요 껍질은 수십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이놈이 밖으로 튀겨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뒤쪽에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신경이 목, 등을 타고 허리까지 내려와서 허리에서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통은 쉽게 말하면 경부고속도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 시작해서 부산에서 끝나잖아요. 저희 몸에 돌아다니는 모든 신경은 머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뇌에서 시작해서 경추, 흉추, 목, 등, 허리로 가면서 온 몸으로 이제 가는 신경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목에서는 주로 팔로 가는 신경이 나오고 몸통에서는 주로 이제 내장기관이나 이 몸통으로 가는 신경이 나오게 되고 허리에서는 주로 다 엉덩이,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고속도로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경줄이고 여기 뒤에 지금 신경을 보호해주는 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몰랑몰랑하고 우리가 이제 서서 다니는 이제 동물이니까 우리가 섰을 때 충격이 있잖아요.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운동화 밑창처럼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 그래서 체중을 지지해주고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몰랑몰랑하니까 기차 여러 열이 있으면 그 사이에 연결 부위가 있듯이 그런 디스크가 그런 역할을 해서 몸이 척추가 옆으로 휘도록 앞으로 굽히고 뒤로 펴고 옆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회전한 몸을 비틀게 되고 그런 관절의 역할을 크게 신경 흡수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관절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이제 잘못되면 생기는 병이 이제 디스크 질환이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 내장증, 만성 디스크 변성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건 앞에서 보셨지만 요 네모난 참치 패턴 정도 뼈가 있고, 뼈 사이에 이제 물렁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렁뼈를 옆에서 본 그림이고, 이게 위에서 본 그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이 이렇게 수십겹으로 쌓여져 있고, 속에 물렁뼈가 있는데, 이제 디스크가 나이가 들면은 변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랑몰랑하고 쫀득쫀득한 디스크가 나이가 들거나 하면은 이게 고무 패드가 퍼석퍼석하게 돼요. 그러면 고무줄도 삭으면 끊어지고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디스크 물렁뼈 껍질도 퍼석퍼석해지면서 찢어지게 돼요.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몇 겹 찢어질 때는 뭐 좀 아프고 이러다 마는데, 이게 수십 겹 된 게 다 찢어지면은 이쪽으로 이제 속에 있는 물렁뼈가 이제 스르르 삐져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것처럼, 김밥 옆구리 터지면 밥알이 삐져나오잖아요. 그처럼 이 속에 있는 물렁뼈가 뒤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뒤에 지나가는 신경을 꽉 누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신경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니까 엉치나 다리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그림 보시면은 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에 있던 물렁뼈가 껍질이 찢어지면서 밖으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확 누르고 있는 모습. 요게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안에 있던 디스크가 밖으로 탈출해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일으키거나 마비를 일으키는 병을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예? 예. 거의 신경은 거의 뒤로 지나가고, 앞쪽에는 내장이나 혈관만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어린이들 보기 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원래 요 앞에 또 요거를 지지해주는 인대가 있거든요. 그 인대가 앞에서 잘 탄탄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주로 뒤쪽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 허리가 여기도 보시면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힘이 더 많이 가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케찹이나 마요네즈처럼 튜브로 된 거를 쭉 짜면은 입구 쪽으로 내용물이 쭉 삐져나오듯이 힘을 받게 되면은 일로 보통 삐져나오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좀 불룩하게 나오긴 하는데, 터지는 부분은 대부분 뒤쪽이나 약간 옆쪽.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요 뒤쪽 요쪽으로 터지거나 하면 요 신경, 말초 신경 나오는 이쪽으로 삐져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앞쪽에는 인대가 여기 이만큼 두껍게 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MRI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사진인데, 네모나게 반듯하게 생긴 게 뼈고요.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이게 약간 바둑알처럼 생겼죠. 바둑알처럼. 그래서 속에가 하얗고 테두리가 까맣게 이렇게 생긴 게 정상 디스크고, 요 놈이 요 까만 부분이 찢어지고 안에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뒤로 삐져나오게 되고, 여기 신경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확 눌리게 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보신 거랑 똑같이 하얗게 보이는 게 속에 있는 몰랑한 디스크, 밖에 까맣게 테두리가 아주 깨끗하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보이는 이게 껍질인데, 이게 이제 껍질이 찢어지면서 안에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면 이렇게 볼록하게 삐져나옵니다. 신경 다발이 여기 이렇게 굵직 다발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뒤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밀려버리니까 신경이 뒤로 밀려갖고 이렇게 끼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으로 튀어나와서 신경 다발을 그렇게 압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똑같은 사진이라도 신경 다발을 어느 쪽을 압박했냐에 따라서 통증이 다르겠죠? 그렇죠. 오른쪽을 주로 누르게 되면 오른쪽 다리가 아플 것이고, 왼쪽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면 왼쪽이 아프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구별하기 편하시도록 제일 많이 터져 나온 사진을 준비한 거고, 이런 분들은 양쪽 다리가 다 아프고 심해지면은 이제 항문이나 이런 대소변 장애 같은 게 오게 되고 성기능 장애도 오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심하게 튀어나온 사진인데 이제 구별하시기 편하도록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요 전의 사진하고 다르게 불룩하게 삐져나온 건 없는데 색깔만 이렇게 변해 있죠. 색깔이 변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얗게 뭐가 보입니다.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껍질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틈이 보이는 걸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해요. 디스크가 터져 나오진 않았지만 안쪽에서 찢어져 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합니다. 몰랑학 속 디스크가 있고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이 노화가 오거나 하면서 찢어지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게 되고, 이렇게 하얗게 찢어지는 게 보일 정도가 되면 이 노란 속에 있는 물렁뼈도 까맣게 변하게 되고요. 이렇게 까맣게 변한 게 이제 디스크 변성증, 디스크의 성질이 변했다고 해서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입니다.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이라고 꼭 나이 드신 분한테 오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자세가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크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면 그런 디스크가 내장증이나 변성증이 오래되면 이제 만성으로 가게 되고, 만성 디스크 변성증이 오면 이 아까 보셨던 이 까만 퇴행성 변화온 디스크가 쫀득쫀득한 탄력이 없어지니까 쪼그라들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탄력이 있어야지 이게 견딜 수가 있는데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압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쭉 짜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통통한 모양이 되는데 이게 납작해져 버렸죠. 납작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이 디스크는 그러면 충격 흡수를 잘 못하게 되면서 그 충격이 인접해 있는 그 뼈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돼서 뼈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강한 디스크는 보면은 테두리가 깔끔하게 경계가 뚜렷하고 뼈도 색깔이 고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만성 디스크 변성증이 있는 사람은 보면 부위는 디스크가 납작해져 있고 이 디스크가 해야 될 체중을 지지한다든지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는 일을 못하니까 요 디스크랑 접해 있는 요 뼈가 하얗게 변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디스크가 불룩하게 삐져나오면서 신경이 지나간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고,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껍질이 찢어지면서 푹 삐져나가는 신경을, 이거는 우리 호떡을 쭉 누르면은 옆으로 불룩하게 삐져나오죠. 그것처럼 이 디스크가 탄력이 없어지면서 짜부러지게 되고, 그게 서서히 짜부러지지 않고 좀 급한 속도로 짜부러지게 되면은 얘가 쪼그라들기 전에 옆으로 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불룩하게 삐져나오고 뒤로도 불룩하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앞에는 혈관이나 내장이나 그런 것만 있고 신경이 없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데, 뒤쪽은 여기 신경 지나가는 쪽으로 볼록하게 삐져나오면서 신경 지나가는 길 자체가 좁아지게 되고, 그런 건 이제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졌다고 해서 척추관 협착증. 그래서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뼈랑 요 뼈가 약간 기울어져 있죠.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데 이 뼈랑 이 뼈를 연결해주는 이 물렁뼈가 탄력이 없어지니까 우리 접착력이 약해진 상자를 쌓아놨는데 접착력이 없어진 것처럼 접착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자를 쌓아놓고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위의 상자가 기울인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것처럼 이게 힘이 없어지면 이 위의 뼈가 밑에 뼈보다 앞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밀려나게 되면 이 신경 지나가는 통로도 앞으로 밀리면서 신경이 거기서 끼이게 돼요. 그게 요겁니다. 그거를 척추뼈가 특히 이제 허리니까 요추뼈가 전방으로 밀렸다고 해서 전방전이증. 정상이 요런데 요 디스크가 나빠지면서 쪼그라들게 되고 탄력이 없어져서 위에 뼈와 밑에 뼈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이 경사에 의해서 이게 앞쪽으로 밀리게 되면 이렇게 요뼈가 옆부분보다 밀리게 되면서 뒤에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꺾이게 되고 이 사이에 신경이 끼게 돼요. 그런 경우를 전방전이증. 그래서 이제 디스크는 그러면 왜 튀어나오나? 디스크 때문에 이런 병들이 다 생기는데 그러면 왜 이런 디스크가 튀어나오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원인은 변성된 디스크, 그러니까 몰랑몰랑하고 쫀득쫀득한 디스크가 퍼석퍼석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면 그 디스크가 이제 삐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외력에 가해지면서 그 충격을 느끼지 못하고 퍼석퍼석해지면서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약해진 균열된 이제 껍질 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삐져나오게 되는 거죠. 요 원인으로 제일 많은 게 습관, 자세, 그리고 허리에 무리하게 이제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직업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디스크가 안 좋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제 원인이 요 두 개입니다. 습관하고 자세. 평소에 습관이 안 좋거나 자세가 안 좋으면 퇴행성 변화가 10대에도 생길 수 있고 20대에도 생길 수 있고 잘 관리하시면 40, 50대가 돼도 크게 문제가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 허리병의 제일 큰 원인은 본인의 자세, 생활습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디스크가 나빠지고 삐져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결과로 신경을 누르게 돼서 누르는 신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이제 허리병입니다. 앞에서 사진으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디스크 변성증은 신진 변화는 건데 디스크 탈출에 의해 신경 압박이 아니고 디스크 자체가 변성이 돼서 이 껍질이 찢어져서 생기는 통증을 디스크 변성증이라고 하고 이거는 뒤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지 않으니까 이거 허리가 아파요. 허리 아프거나 다리가 땡기거나 아프거나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 걸렸다 하면은 보통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스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디스크병, 디스크 탈출증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허리만 아프겠네요. 주로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허리 내리는 경험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어디 부딪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평소의 자세, 생활 습관 그것 때문에 미세한 자극이나 미세한 이제 힘이 외부에서 힘이 자꾸 가해지면서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낙숫물에 바위가 이게 패이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그런 조금의 잘못된 그런 자세나 습관들이 계속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계속 그게 작용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조금 작용하면서 디스크가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빠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앉아있게 되면은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가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에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리 전체적으로 당기거나 아픈 게 아니고 무릎 위에 허벅지 정도까지만 이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심해져서 껍질이 찢어지고 삐져나오게 되면 그게 디스크 탈출증이 되고 이 디스크 변성증은 그 탈출증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는가?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변성이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 여기도 빨갛게 적어놨죠, 그죠? 습관적인 자세 불량. 그리고 흡연, 비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력이 약해져도 뼈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딱딱한 뼈일 뿐이고 그 주변에 우리
뼈 주변에 붙은 근육들이 이제 허리를 잘 잡아주고 튼튼하게 해주면 이제 허리로 가는 압력이나 하중을 근육 쪽으로 분산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로 물렁뼈로 가는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변성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이제 근육량이, 절대적인 근육량이 젊었을 때보다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기둥을 지지하는 그런 근육이 약해지니까 자꾸 허리 쪽, 그 기둥, 뼈 쪽으로 계속 힘이 더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디스크를 더 압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빨리 나빠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근육량이 없는, 근육이 이제 좀 적은 분들,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고, 습관적 자세 불량은 지금도 앉아 계실 때 약간 비스듬히 기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그죠?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평소에 서 계실 때도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힘을 배분해서 이렇게 서 계시는 분도 있고, 그죠? 한쪽에 짝다리 짚고 이제 서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습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습관들이 다 허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육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몸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직업적인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흡연이 뭐 디스크랑 뭐 상관일까? 폐에만 상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담배를 피우면은 우리 몸에 특히 물렁뼈에 있는 수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스펀지가 물기가 빠지면 퍼석퍼석해지듯이 이 디스크 물렁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얘가 퍼석퍼석해져요. 그게 또 디스크 변성을 더 빠르게 조장시키기 때문에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술은 흡연만큼은 아닌데 술도 좋진 않습니다. 그 비만은 이제 지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많고 그렇게 하니까 체중이 불게 되고, 그 체중을 다 싣고 체중을 다 우리 디스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체중이 과할수록 이제 디스크로 가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디스크가 빨리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체력 상태. 건강한 분들은 허리가 아픈 일이 잘 없죠. 그런데 운동 잘 안 하시고 전신적인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디스크가 더 빨리 나빠집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몸의 기관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디스크 변성이 더 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배 피우신 거, 여기 보면 애가 엎드려 있죠? 이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세랑 생활습관, 흡연, 이게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나빠지고 디스크가 삐져나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허리가 아프겠죠. 그죠? 허리에 병이 생겼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두 번째는 엉치 부위, 우리 엉덩이 주사 맞는 그 엉치 부위가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통하는 느낌이 엉치에서 다리 쪽으로 전기 통하는 느낌이 촥 하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저리다. 그러면 이게 좌골신경통이라고도 하는데, 허리에서 나와서 엉덩이를 통해서 다리로 가는 큰 신경인데 그걸 좌골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이 아프면 좌골신경통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신경에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나 발가락, 심한 경우에 무릎 관절까지도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마비가 오게 되면 잘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다리에 문제가 없는데 다리를 잘 못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 퉁 오면, 그죠? 병은 머리에 왔는데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잖아요. 팔다리는 멀쩡한데 퉁이 와서, 그러면 신경이 다쳐서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것처럼 디스크가 심해져서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다치거나 많이 눌려서 마비가 오게 되면 다리 자체는 별 이상이 없는데 잘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고,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 중에 이제 대소변 관계하는 곳으로 가는 신경도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이 눌려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대소변 장애, 심하면은 성기능 장애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아프고 허리랑 똑같으면 허리는 허리 밑에 있는 엉치 다리 아프듯이 목에서는 목, 어깨, 팔 이쪽이 아프거나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는 허리랑 다르게 허리에는 다리로 가는 신경만 있지만 목에서는 팔로 가는 신경도 있고 다리로 가는 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같이 마비가 올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소변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경부고속도로에서 대전쯤에서 사고가 크게 나면 대구에 오는 차도 못 내려오고 부산 가는 차도 못 내려오죠.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머리에서 목을 통과해서 다리로 신경이 이렇게 허리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목에서 신경이 많이 다치게 되면 팔로 가는 신경도 다치게 되고 목을 경유해서 다리로 가는 신경도 다치게 되니까 팔다리 마비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다리가 막 아프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좀 그냥 지내보시겠죠,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을 그냥 지내보시다가 이거 예감이 안 좋고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고 진찰을 해보고 검사를 이제 해보자고 하겠지, 그죠?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해서 우리가 디스크의 병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지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 컴퓨터 촬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CT가 되고 그래서 컴퓨터 촬영은 엑스레이랑 엑스레이랑 비슷한데 뼈는 하얗게 보이고 공기는 까맣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회색으로 보이는데 그 회색이 어느 정도의 회색이냐에 따라서 차이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건 근육인데 근육도 회색, 여기 디스크도 회색, 여기는 근육도 회색, 지방은 까만색, 뼈는 하얀색. 그리고 뒤에 여기 속에 있는 요게 신경인데 자세히 보시면 요 신경 중에 요 부분은 좀 더 하얀 회색이죠. 요게 이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물렁뼈가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게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몰랑몰랑하게. 근데 이게 오래되면 굳은 살 배기듯이 이 디스크가 딱딱하게 변성을 해요. 그래서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CT를 찍게 됩니다. CT를 찍어서 요놈이 몰랑몰랑한 갓 튀어나온 디스크인지 디스크가 튀어나온 지 오래돼서 딱딱하게 뼈처럼 굳은 디스크인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이제 검사가 CT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못 보면은 이거를 발견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회색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잘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이제 말하는 MRI,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이거는 이제 자기장을 통해서 영상을 찍는 건데 이게 CT보다 좋은 점은 CT는 흰 거는 뼈, 까만 거는 공기라고 했잖아요. 이놈은 우리 몸에 있는 조직별로 다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색깔이나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이나 디스크, 뭐 혈관, 내장, 뭐 이런 거를 다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MRI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오시면은 디스크가 확실히 의심되고 그런 분들은 보통 MRI 촬영을 권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병원 오자마자 그 비싼 MRI를 찍지 않느냐고,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거 찍어도 안 되냐고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찍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려 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바로 MRI를 찍어서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CT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의사들이 진찰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검사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막무가내로 다 찍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부터 계속 보셨는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MRI에서 보면은 디스크가 뒤쪽으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동글동글하게 희한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혹입니다. 척추 신경 안에 생기는 혹. 이런 거는 CT 백날 찍어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찾을 수 없고 MR을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MRI 중에서도 척수 조영술이라고 이제 특수한 기법으로 MRI 찍는 거예요.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신경이라는 게 그냥 신경이 그냥 뚝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대파 이런 거 사면은 야채 사면은 비닐봉지 긴 거에 이제 담아주죠. 그런 것처럼 신경줄도 길쭉한 주머니 안에 들어 있고요. 신경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물로 이걸 뇌척추액이라고 그러고 왜 우리 손자나 손녀분들 열라고 하면은 척추에서 물 빼가지고 검사하잖아요. 내 척수염이 있을까봐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물을 빼서 하는 게 바로 여기 물. 요 물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여기가 잘록하게 보이면서 요걸로 이제 여기가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 지나가는 게 좁아져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더 자세히 보는 게 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경 지나가는 물주머니가 이렇게 잘 내려오죠. 우리 하수도 잘 뚫려 있는 하수도처럼.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그 물길이 갑자기 딱 끊어져 보입니다. 이 부분에는 물이 잘 안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 말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시. 그래서 요 사진에서도 보면 물길이 신경줄이 줄 지나가다가 여기 탁 끊겨 있습니다. 이런 걸로 요 부분에 정말 협착증이 있고 신경을 누르고 있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허리랑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디스크가 나왔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 수술을 해야 되느냐? 디스크가 나왔다고 다 수술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디스크가 삐져나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플 때 75%는 자연히 치유됩니다. 2, 3개월쯤 지나면. 그렇다고 이게 삐져나와서 이렇게 삐져나왔던 게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삐져나오면서 충격을 탁 주겠죠. 그 충격을 주면서 신경이 자극이 돼서 아픈 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고 그중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충격이 심하게 가지 않고 신경 자체를 심하게 누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충격받아서 이제 아픈 건 점점 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75% 정도가 자연 치유된다. 요 자연 치유라는 말은 삐져나왔던 게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게 안 아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 안에 8, 90%는 이제 호전이 되게 되고 병원에 오시는 100명 중에 이제 한 15명에서 10명 정도는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도 대부분은 바로 하지 않고 수술 외의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계속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오자마자 의사가 환자분 진찰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수술하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119 타고 오시죠. 119 타고 본인이 서서 걸어오지도 못하고 가만 앉아있지도 못하고 똑바로 누워있지도 못합니다. 똑바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를 쥐어잡고 이제 엄청난 고통에 이제 시달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생길 때 그럼 빨리 이게 수술해서 눌린 신경 풀어줘야겠다. 두 번째는 발가락이나 발목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비를 얘기한다. 마비. 마비는 이제 완전 마비랑 불완전 마비가 있는데 완전 마비는 아예 내 팔인데 내 팔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완전마비고, 불완전마비는 움직일 수 있는데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발가락이나 발목에 힘이 떨어져 있고 약해져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누가 매일 이렇게 발목, 발가락 힘이 있는지 이렇게 누가 체크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은 처음에 다리가 이렇게 나갈 때 발목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먼저 짚고, 이렇게 발이 다 전체적으로 방에 닿고, 그럼 반대쪽 발은 이제 뒤꿈치가 뛰게 되고, 다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발목에 힘이 약해져 있는 경우, 발가락에 힘이 약해져 있는 경우는 발을 이렇게 뛸 때, 요 엄지발가락, 왼쪽 엄지발가락이 이게 발을, 지면을 딱 차주면서 이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니까 좀 쩔뚝쩔뚝거리게 되고, 두 번째는 발목에 힘이 떨어졌을 때는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려면 이게 발목이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줘야지 위에 계단을 짚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발목에 힘이 떨어지면 이만큼 안 올라가고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발끝이 계단에 탁 대이게 됩니다. 이게 자꾸 계단을 탁탁 쳐요. 걷다 보면 이상하다. 내가 왜 계단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발목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아예 안 움직이면, 완전 마비가 와서 아예 안 움직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정도의 이렇게 발이 이상하다. 발이 이렇게 자꾸 왜 계단에 자꾸 이렇게 딱딱 걸릴까? 이 정도로 가지고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없는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완전 마비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해서 그 신경이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심각한 경우인데요.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지거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이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거는 이제 완전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런 심각한 마비 증상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응급수술을 해야 됩니다. 응급수술. 대소변 장애가 왔다는 거는 내가 항문에, 그러니까 요도나 항문에 보면 이게 조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게 되고 이렇게 조임근이 있는데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져서 내가 분명히 항문에 힘을 주는데 항문에 힘이 안 들어가고, 소변 볼 때도 막 줄줄 새고 대변도 막 줄줄 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디스크가 심하게 삐져나와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면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런 기준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수술이 아닌 치료들을 먼저 시행하고, 거기에 경과를 보고 경과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아니면 보존적 치료, 수술이 아닌 치료를 계속할지 그걸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아닌 방법 중에 제일 먼저는 이제 며칠은 쉬어야 됩니다. 2, 3일 정도. 계속 움직이면 계속 무리가 가게 되니까 며칠 정도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쉬시라는 게 아니고 하루 2, 3일 정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다가 통증이 좋아지면 이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좋아지면 계속 누워 계시면 안 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 계셔야 되고, 똑바로 누는 게 힘들면 이제 무릎 밑에, 무릎 아래쪽에 베개 같은 거를 고아가지고 하시면 좀 편하게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며칠간 쉬면서 이제 약을 드십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먹는 진통소염제나 근이완제,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제, 그다음에 약을 드시면 또 속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위장약이나 골다공증 치료제 이런 것도 드실 수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를 왜 먹냐면요, 우리가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라고 해서 뭐 균이 들어가서 뭐 곪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피부도 막 계속 긁으면 어떻게 벌겋게 성이 나죠. 그거를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을 확 누르게 되면 이 신경이 성이 나게 되고 거기가 벌겋게 이제 됩니다. 우리 피부 벌개지듯이. 그렇게 성이 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게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없애주는 겁니다. 진통소염제는. 그래서 그런 걸 없애줌으로써 통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먹는 그런 근육통이 아니고 신경 주변에 디스크랑 신경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니까 그걸 없애서 통증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근이완제는 척추가 약해지잖아요. 척추뼈가 약해지면 이 척추 기둥이 약해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몸을 잡아줘야 되는데 기둥이 약해지니까 이 기둥 주변에 있는 근육이 용을 쓰게 됩니다. 얘놈을 잡아주려고. 기둥 자체가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근육이 뭉치게 되고, 그래서 그 뭉친 근육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이완제, 근육 이완제를 써서 그 뭉친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근육이 뭉쳐있으면 거의 피가 안 통하겠죠. 그리고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 콱 누르고 있으면 피가 안 통하겠죠. 피가 안 통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런 약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이제 재활 치료도 하고, 운동 치료도 하고, 제일 중요한 자세 교정, 자세 치료,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수술 외에 이제 보존적 치료, 맨 처음에 환자가 오셨을 때 아까 말한 세 가지 경우, 극심한 통증, 아니면 불안전 마비, 아니면 대소변 장애를 동반한 완전 마비, 이런 세 가지가 아닌 외의 그 증상으로 그보다 경한 통증으로 오셨을 때는 이런 방법들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아지신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약물치료, 물리치료는 지금 많이 불편하고 아픈 거를 줄여주는 거고, 재활치료, 운동치료, 자세교정은 앞으로 또 있을 통증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치료라는 거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키워서 허리, 척추뼈, 디스크로 가는 압력을 줄이고 그 하중을 줄여서 디스크가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거고, 자세 교정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이런 치료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여기 신경이 벌겋게 썽이 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몸속에서 막 여기 모이게 됩니다. 우리 상처가 여기 생기면은 이게 나오면서 벌개지고 딱지가 않고 났듯이, 쉽게 말하면은 이 신경이라는 놈이 이 디스크라는 놈 때문에 다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친 신경을 빨리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회복시켜주는 물질이 나오는데, 요 놈들이 요 신경을 또 자극을 하게 돼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약물치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 이런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해야겠는데, 허리 안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격투기, 안 좋겠죠, 당연히. 그 달리기 안 좋습니다. 골프는 허리를 비트는 운동이니까 약해져 있는 고무줄도 약해져 있는데 계속 이게 비틀면은 고무줄 터져버리죠. 그것처럼 디스크도 이게 너무 과하게 돌려버리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찢어지고. 그래서 골프 안 좋고, 볼링은 왜 안 좋냐면 한쪽으로만 체중을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습니다. 한쪽으로만. 그리고 배드민턴은 갑자기 움직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이게 서 있다가 공이 오면은 어느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있다가 갑자기 튀려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근육이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 근육들이 갑자기 긴장도가 갑자기 확 증가하면서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스쿼시, 당구 이런 거 별로 안 좋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에어로빅도 에어로빅은 이제 근육을 너무 당긴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이런 이제 척추 관련 운동들을 통해서 척추를 이제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자세? 저희도 외래에서 자세를 바꾸십시오 하면 도대체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옆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일 정상적인 이제 자세가 옆에서 봤을 때 귀하고 어깨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중간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엉치,
쪽에 허리춤 바로 밑에 여기 점 하나 찍어서 중간에 그 점 3개가 일직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직선을 이루어야지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요즘 보통 보면 다 목이 이렇게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목이 이렇게 되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하게 이렇게 뭐 이런 자세들은 별로 안 좋고요. 항상 여기 일자가 되도록 하셔야 되고 자세를 바꿀 때 복근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허리 아플 때 복대 한 번씩 차시죠? 안 차시나요? 복대 차면 허리 안 아프죠? 네. 그게 복대가 허리로 가는 척추뼈 디스크로 가는 압력을 복대가 꽉 잡아주면서 그 힘을 분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로 우리 몸에 있는 등이나 복근을 이제 복대처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복근에 힘을 줘가지고 움직이거나 하면은 허리로 가는 이제 압력을 줄여서 허리가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부려서 뭘 짚어야 될 때 허리만 써갖고 이렇게 뭘 짚는 게 아니고 무릎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허리를 어느 정도 웬만하면 안 구부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돌 때도 그러니까 뭐 여기 주부 이제 집에서 주부 일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이렇게 썰고 하다가 옆에 있는 거 뭐 집으려고 하면은 허리만 휙 돌려서 집으시죠 보통. 그게 안 좋습니다. 그게 골프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다가 옆이나 뒤에 뭘 주우려고 하면은 온몸을 틀어야 됩니다. 발까지 틀어서 뭘 줍고 다시 이렇게 돌리고 허리만 휙 돌려서 이렇게 잡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게 한 번 하면은 내 몸에 별로 무리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루, 이틀, 열흘, 뭐 1년, 10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허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가지고 삐뚤음하게 앉는 게 아니고 항상 허리를 약간 배를 앞으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꼿꼿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케찹이나 마요네즈 짜듯이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쭉 짜는 효과가 되니까 이 뒤쪽으로 디스크가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안 좋은 자세입니다. 구부정하게 있는 자세. 일어날 때도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몸을 옆으로 돌려서 몸 전체를 옆으로 돌려서 팔을 이용해서 다리를 밑으로 내리고 복근을 이용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 되고 우리 차에서 내리실 때도 어떻게 내리세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게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보통 차문 요만큼 열어가지고 다리 먼저 이렇게 빼서 이렇게 갖고 나오시잖아요. 차 탈 때도 요만큼 열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리를 먼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하셔야지 허리를 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잠잘 때도 베개를 이용해가지고 무릎 밑에 이렇게 받치게 되면 요 앞쪽에 허리 뒤에도 근육이 있지만 척추뼈 앞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그게 배 속에 있어서 안 보이지만 그 근육이 이 허벅지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베개가 없이 이렇게 쭉 뻗어서 자게 되면 이 근육이 당기게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 불편하시면은 이렇게 무릎 밑에 베개를 넣어가지고 약간 구부리면은 요 근육이 덜 당기니까 더 편하고 그다음에 허리에도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도 머리는 베개를 좀 높게 베서 경추가 이렇게 옆으로 꺾이지 않도록 하시고 허리도 비틀리지 않도록 다리 쪽에 이렇게 베개를 사용하셔가지고 척추가 전반적으로 비틀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허리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도 무릎을 이용해서 뭐 주술 때도 허리만 구부리지 말고 무릎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용해서 하셔야 되고 물건을 짚기 위해서 뒤로 돌 때도 허리를만을 사용해서 비틀리는 게 아니고 다리를 다 이용해가지고 온몸 전체를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걸으시고
걷는 게 상당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걸으시면 좋습니다. 걸을 때도 꾸부정하게 걸으면 안 좋겠죠?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 어깨, 골반, 중간점이 일직선이 되도록 똑바르게 서가지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허리가 나빠지는 원인이니까 스트레스 다 잊어버리시고 기분 좋게 걷다 보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지금까지 이제 허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세가 우리가 보통 지금 생활하시는 거랑 많이 다르죠? 굉장히 귀찮거든요, 저게. 이렇게 빨리 휙 주워야 되는데, 뭐, 몸을 돌리고, 그게 귀찮은 것도 있지만,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셔갖고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거를 자꾸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저를 안 만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자세, 제일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자세를 교정을 하고 나서 이제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리 강화 운동인데요. 허리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고 요통이 재발하는 걸 막아주고 요통이 있을 때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보셨죠? 누워서 이렇게 잇몸 일으키기 하듯이 요게 뭔 허리 운동이 되겠나 싶으시지만 요게 복근 운동이잖아요. 복근도 허리를 지탱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복근 운동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과하게 그렇게 하면은 허리에 더 무리가 가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만 누우셔가지고 고개랑 요 뒤에 날개뼈가 약간 이제 들릴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엎드리셔가지고 골반 쪽에 베개를 이제 받친 다음에 무릎을 이게 굽히는 게 아니고 요 허리 전반적으로 위로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허리를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과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과하게 하실 필요 없고, 살짝. 그리고 이제 뒤에 밑에 다리 쪽에 있으니까 팔 상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까지, 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허리 근육. 요거는 허리로 치면은 허리 앞쪽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고, 밑에 두 개는 허리 뒤쪽의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이거를 자주 하시면 허리 근력이 좋아지게 되고 허리 근력이 생겨서 튼튼하게 되면 허리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운동 그리고 배를 들어서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 그 다음에 복근 강화 운동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 디스크가 이렇게 크게 터졌죠. 그리고 요게 정상 디스크인데 요거는 시커멓게 변성이 와 있습니다. 요게 딱 보시면은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 사진일까요? 젊은 사람 사진일까요? 이게 30대 초반의 여자분 사진입니다. 이게. 요것만 보면은 한 60대는 돼야 돼요. 60대 사진. 그러니까 허리는 우리 얼굴에 있는 나이, 실제 나이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 나이는 제가 지금 40대인데 허리는 70대일 수도 있고, 그죠? 나이가 50대인데 허리는 20대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더 안 좋은 거는 이가 썩거나 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보이잖아요. 거울 본다는 거 하면. 근데 허리는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고 두 번째는 얘는 나빠질 대로 나빠지고 나서야 증상이 생겨요. 그전에는 어느 정도 얘가 버틴다고요. 버틸 대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때 와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면 이미 이렇게 나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빠져 있으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운동하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지금 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또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여기에서 강좌를 들어보니까 나도 협착증 같고 디스크 같고 그런데 병원에 가기 무서워요. 수술하라 할까 봐. 수술을 겁나잖아요. 저도 겁나는데.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이런 걸 했는데도 안 낫는 분들
그러면 이런 거 해서 안 나으니까 이제 나는 진짜 수술밖에 답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 말고도 요즘은 비수술 치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여기 염증이 생기면은 여기 디스크가 터지면은 염증이 생긴다고 했죠. 그 약을 먹어도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직접 눌리고 있는 신경에다가 그 약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하고 보통 통증 치료, 뭐 신경 치료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요 엑스레이를 찍는 장치를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요 화면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바늘을 찔러 갖고 여기 눌려 있는 신경에다가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게 이제 먹는 약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고 이제 그런 방법을 쓰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신경을 자꾸 자극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등을 통해 허리에서 이렇게 주사바늘 찔러서 신경 위에다 약을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 허리는 여기는 이제 주사를 맞는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근육밖에 없으니까 이제 찔러도 크게 이제 위험이 없는데 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식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갑상선도 있고 뭐 머리로 가는 큰 동맥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하려고 컴퓨터 사진, CT를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신경이 눌려있는 부분에다가 주사약을 투입하는 CT를 이용한 신경 차단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약이 국소마취제. 일시적으로 아픈 거를 좀 덜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이제 염증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영어로 써 있으면 요거는 이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이 나 있는 그 신경에 요걸 발라줘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주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앞에서 했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꼬리뼈를 통해 가지고 요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약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 전에 보신 거는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 신경 위에만 뿌려주는 거고, 요거는 진짜 병의 원인은 디스크랑 신경 사이에 관을 넣어서 약을 뿌려주는 겁니다. 요거 이제 그래서 요런 방법이 아까 말한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 그런 것들보다는 좀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이제 찢어진 부분에 우리 오징어 구우면 어떻게 돼? 오징어 구우면 꼬들꼬들하게 막 말리죠. 물렁물렁하던 게. 물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물렁뼈에다가 관을 이렇게 넣습니다. 관을 넣어서 여기 찢어진 고 몰랑몰랑한 데다가 고주파, 열을 쏴가지고 얘들을 꼬들꼬들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균열이 생긴 부분에다가 열을 주고 고주파를 쐬어주면은 얘가 꼬들꼬들하게 저희들끼리 엉겨 붙거든요. 그러면 약해진 부분이 튼튼해지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요렇게 관을 요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고주파를 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안 돼가지고 디스크를 뽑아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전신마취에서 째서 하는 방법이 아닌 국소마취로 이렇게 내시경 통을 넣어서 우리 카메라로 내시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 걸 보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거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껍질을 복원하고 삐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이제 내시경 디스크 치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밀어넣으면 또 나옵니다. 밀어넣으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놈은 이미 요 안에 있는 물렁뼈 안에 있는 디스크가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인데 이게 이제 원래 있던 한 덩어리에서 삐져나와서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그놈을 밀어넣으면 이 틈이 남아있으니까 이 또 삐져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철판을 대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삐져나온 놈은 제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놈을 집어넣으면 또 삐져나오기 때문에. 예. 이거 이래저래 안 되면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크게 요새는 허리 수술해도 맨눈으로 수술 안 합니다. 다 현미경을 보고 레이저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허리 수술, 디스크 수술해도 2cm, 크면 2.5cm 요 정도 뒤를 째가지고 이제 레이저로 디스크를 제거하는데 피부에다 막 레이저를 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째가지고 이제 레이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 2cm에서 2.5cm 정도 째서 피부랑 근육이랑 이런 걸 옆으로 살짝 밀어 놓은 다음에 이 디스크가 보이면 그걸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머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경추가 7개, 흉추, 등에 있는 흉추가 12개,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요추가 5개입니다. 그래서 머리 두개골 바로 밑에 있는 경추를 경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게 되고 디스크는 그래서 디스크의 변호가 있는 게 아니고 디스크는 뼈랑 뼈 사이의 디스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추 5번, 6번 사이 디스크 아니면 요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 그래서 요추 4번 디스크 이런 건 없습니다. 요추 4번이랑 요추 5번 허리뼈 네 번째 허리뼈랑 다섯 번째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4번, 5번, 5번 하고 5번 뼈 다음에 요게 5번 뼈거든요. 5번 뼈 다음 요거는 골반입니다. 그래서 골반인데 척추랑 연결되는 골반을 여기 천추라고 불러요. 천추. 쉽게 보면은 우리 화분에 나무 심어 놓으면 화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분에. 거기 이제 그 기본이 되는 여기에 이제 기둥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천추라고 하고 요 디스크는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이렇게. 4번, 5번 디스크가 다른 부위보다 다발적으로 여기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관절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허리를 움직일 때 이 디스크마다 움직이는 각도가 있는데 이놈하고 이놈이 제일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발병하는 데가 여기. 요게 4번, 5번, 천추 1번. 그래서 4, 5번 디스크, 5번하고 천추 1번 디스크. 요 두 놈이 제일 많이 생기고 이놈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 보면 대부분 이거 터져 있잖아요. 그죠? 4번, 5번. 그래서 네. 네. 예. 디스크가 많이 빠져나왔거나 이게 뼈가 자라서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뼈를 다 갈아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뼈를 많이 갈아주면 허리가 약해지니까 나사를 심어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긴 하는데 잘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디스크가 너무 나빠져서 아프면은 인공 디스크라는 요놈 사람이 만든 디스크 요걸 넣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골유압술 요거는 협착증도 협착증인데 협착증 중에 이제 다발적으로 생겨가지고 그거를 다 긁어내가지고 이게 통로를 넓히다 보면은 뼈가 이제 기둥이 약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수술을 하게 되고 아까 전방전이증이라고 아까 기억나십니까? 뼈가 앞으로 밀려가지고 신경이 끼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뼈가 어긋난 걸 바로 해줘야지 끼인 신경이 풀리겠죠. 그런 경우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끼어있는 신경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어긋난 뼈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려면은 그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디스크가 있으면 이게 어긋난 게 풀리지 않아서. 네, 안 움직입니다. 불편한 거 좀 있습니다. 예.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예. 한마디 하는 거는 장애 진단이 안 되고요. 요거를 막아놔도 요 놈이나 요 놈이나 요 놈이 보상적으로 또 다 움직이기 때문에 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집니다.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 계속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나이가 더 드시게 되면은 뼈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이 참치 캔처럼 생긴 이 통뼈가 속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빈박스 쌓는 것처럼. 그럼 충격받으면 우리 빈박스 하는 거 콕 우그러뜨리면 이게 확 우그러지죠. 그것처럼 이 뼈가 우그러지는 거예요. 팔다리 뼈는 부러지면은 나무젓가락 부러지듯이 부러지는데 척추뼈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빈박스 우그러지듯이 우그러지게 되고 이게 자꾸 생기면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이게 이제 자기 뼈로 낫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일단은 자꾸 다니면은 하중이 자꾸 가해지니까 더 내려앉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절이 된 경우는 2주가 누워 계십니다. 2주. 누워 계시면 이게 어느 정도 뼈가 아물게 돼요. 이렇게 뼈가 아물면 자기 뼈로 아무는 게 제일 좋은데 2주가 지나도 안 아무는 분이 있어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분은 이거를 인공적으로 이제 떼워줘야 됩니다. 그게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해서 바늘을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사람 몸에 쓰는 시멘트가 있습니다. 치약같이 생겨가지고 그걸 여기 쫙 짜주면은 얘가 요 안에서 이렇게 굳으면서 이 골절이 낫는 거죠. 엑스레이로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들어가서 척추가 부러진 거를 이제 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척추뼈가 심하게 부러지면은 뼈가 이제 상자가 우그러지면서 옆에 있는 상자가 뒤로 밀리면은 신경을 심하게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이제 이렇게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가 아픈 거를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아프기 전에. 일단 아프면 아까 저분처럼 수술도 해야 되고 그죠? 요통의 예방은 자기 관리. 제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자세, 생활 습관. 그게 자기 관리지 그죠? 자기 관리.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야간 작업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자꾸 약 먹고 담배 피고 과격한 운동하고 삐딱한 자세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담배도 좀 끊고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도 하고 평소에 자세도 올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는 그런 일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